달성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재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의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은 12일과 13일 양일간 달서아트센터 이원에서 2024 희망달서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제2기 졸업식이 지난 10일 가창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통우연합회 친선체육대회가 지난 11일 호림강나루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견사 중창 10주년 기념음악회 가을소리 공연이 지난 12일 비슬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2일 개관 3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달비골 마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의회 서보영 의원과 달성군 의회 곽동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 원로미술인회의 제19회 정기전이 오는 15일에서 20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67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김수연의 특별한 공연이 10월 1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0월 1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회에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제315회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열리며 재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의안 등 3건, 총 8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하게 됩니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양은숙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현숙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수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그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입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신동윤 의원의 다사 성주간 도로 개선과 확충, 박영동 의원의 구지 교육환경 문제 개선, 신다룩 의원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양은숙 의원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성교육 강화 등 4건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14일부터 15일까지 군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한 뒤 10월 22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31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달서문화재단이 12일에서 13일 양일간 달서아트센터 일원에서 2024 희망달서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주민들과 함께 문화로 화합하며 특히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달서구의 미래의 희망과 꿈을 담은 축제로 운영됐습니다. 12일 개막식은 달서구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달서구민들의 바람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달서의 꿈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그 후 달서희망 가요제 본선 무대가 열렸으며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참가자들이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동상은 곽동현, 이태동 씨가, 은상은 박보은 씨가, 금상은 서태웅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대상은 노경민 씨가 3위인 곡을 열창하며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개막 축하 공연으로 미스트롯의 김소희와 나태주가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보이며 축제의 첫날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13일에는 달서구 지역의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하는 달서 다문화 희망 페스타가 열려 다양한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놀이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놀이 음식 한마당과 세계문화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제2기 졸업식이 지난 10일 가창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달성문 하도시센터,
달성문화도시 가창권역이 주최 주관하는 문화휴게소 프로그램의 일환인 청바지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민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문 소통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졸업식은 달성문화재단 김종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내빈과 졸업생, 가족과 지역민인,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창 블링블링 시니어 모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모델워킹을 시작으로 영상 스케치 관람과 수료증 및 특별상 수여, 졸업생 소감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총 12회차의 프로그램 수료를 기념해 작업 결과물을 전시하고 개근 및 우수한 작품을 제작한 어르신들을 축하하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졸업생들은 지난 6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매주 진행한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함께했던 선생님과 내 짝꿍 그리고 동네 친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바지 교육을 우연찮게 알게 돼서 배우러 왔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 기관 단체에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맙고 뜻깊은 이런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무료하게 놀고 자고 하던 그걸 다 떠나서 일주일에 한 번 온다는 설레임에 아침부터 막 씻고 화장하고 이칸 그 시간도 즐겁고요. 나와가지고 좀 몰랐던 사람도 많이 알고 여러 참 각 반 선생님들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이래서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다시 더 만들어서 더도 덜도 말고 일주일에 3번씩만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고 또 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노인들이 또 이 나라 시국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인가 뭔가를 이 나라의 기둥이 돼서 바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잘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우리 프로그램이 진짜 너무너무 좋고 모든 분들이 높은 분들이 도와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우리 팀장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잘합니다. 저는 중간에 하다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가 있는데도 항상 여기만 생각나고 이걸 생각하니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매일매일 잘나서 있겠네. 원장이 이 할머니는 와 이래 하루하루가 너무 좋아지노. 그래 나는 우리는 가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나. 미술도 기르고 선생님도 잘하고 우리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까지 아 그렇구나. 그래는 이 할머니가 참 잘났네. 다른 사람 같으면 1년도 걸리겠는데 한 달도 못 되게 이 할머니는 낫네. 그래 빨리빨리 태어나고 나는 그 프로그램에 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 이하면서 그래요 하면 그 원장도 날로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줬고 이 프로그램도 이런 게 좀 살아생전에 자주 좀 돼 있어가 한 번 더 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는 이처럼 방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맞춤 소통형 프로그램을 통한 고립감 완화 및 부정적 감정 해소 그리고 관내문화예술 거점 공간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로 지역민과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바지는 어르신 문화예술학교로 오늘 2기 졸업식 및 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어르신 문화예술학교는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함께 서로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면서 문화예술뿐 아니고 서로 감정이라든지 서로 의지하면서 이 행복한 시간들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고 우리 최고령 어르신도 94살인데 평균 나이 85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도 제3기로 청춘은 바로 지금 문화예술학교를 아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김종호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제2기 프로그램을 졸업하시는 어르신들께 축하를 드리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통우연합회 친선 체육대회가 지난 12일 호림 강나루공원에서 성황리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 23개 동 회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내빈을 포함한 약 9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화합이 장을 이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제 7회가 됩니다. 그리고 23개동에서 협조를 잘해주셔가지고 한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대회는 우리 춤 식전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오정숙 통우연합회장의 개회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체육대회에서는 동별로 청팀 100팀으로 나눠 다양한 종목이 진행되며 응원전과 댄스 타임을 통해 대회의 열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체육대회의 주요 종목으로는 풍선 불어 높이 던지기, 풍선 릴레이 달리기, 럭비공 굴리기, 제기차기, 신발 멀리 던지기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제기차기 종목에서는 구의원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참여하며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회 말미에는 달서구 지역 가수들의 공연과 동별 노래자랑이 열려 참석자들이 서로 응원하고 웃으며 체육대회를 즐겼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달서구 주민들은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단합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견사 중창 10주년 기념음악회 가을소리 공연이 지난 12일 비슬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신라 헌덕왕 때 창건된 대견사는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시 전소되어 중청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대마도의 길을 누른다는 명목으로 강제 폐사되었습니다. 이후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달성군이 복원을 추진해 2014년 3월 1일 대견사 중창이 완료됐습니다. 대견사 중창 10주년을 기념하고자 이번에 마련된 가을소리 공연에서는 영남국악관현악단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민요, 한국무용, 사물놀이 등 가을날 산사의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국악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공연은 대견사 중창을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행사임과 더불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달성군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가을 음악회라고 말하고 가을소리 공연을 통해 가을의 비슬산과 우리소리의 정취를 가득 담아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2일 개관 3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달비골 마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 30년간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해온 것을 기념하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복지관 어르신의 합창과 고고장구, 트로트 가수의 식전 공연으로 활기차게 시작되었으며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특별한 리마인드 웨딩이 진행되어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결혼 30주년 이상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주민 어르신 3쌍이 선정되어 이날 기념식을 통해 다시 한번 결혼 서약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함께 축하하며 따뜻한 박수로 부부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은 석고 방향제, 비즈 팔찌, 잔디 인형 만들기,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팝콘과 어묵 등 먹거리 부스도 운영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노래자랑이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 김유정 관장은 지난 30년간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복지관의 역사를 기념하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소통의 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지평구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 유천, 대곡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저는 10년 만에 대구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달서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되어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에 발맞추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 영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구 영역은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와 환승을 활성화하고자 대구 시내버스 노선 122개 중 절반가량을 개편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에 중간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12월 중에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와서 진행되어 내년 2월부터 노선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시내버스 탑승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운전면허증 반납의 시대와 BRT 도입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노선 개편이 수반된다면 탑승 인구 증가 등 대중교통의 활성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매일신문 사설에 보자면 과거 수차례 노선 개편을 추진하였지만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는 2015년 노선 개편 이후에도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80개 노선을 재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소중한 혈세가 이중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2023년 2,300억 원가량이 투입되었고 대중교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노선 변경에는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지역 주민의 불필요한 예산 소요를 막기 위해 미리 대비하고자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달서구청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저 또한 버스를 자주 애용합니다. 전기 저상 버스라든지 신형 버스들을 타보면 USB 충전기도 있고 에어컨도 너무 시원하고 시설이 너무 좋아서 한 번씩 놀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중 버스 노선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보셨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곡동 일원의 버스 노선이 306번, 649번, 달서 3번 노선에 총 96대의 버스가 다닙니다. 3개의 노선 모두 수목원 풍경그린 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대곡 파출소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세각당 정류장 좁은 길로 둘러갑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도 노선 변경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306번, 649번은 바로 앞에 남도버스 차고지가 종점이니까 일단 두고 먼저 달서 3번 한개 노선에도 먼저 종점이 하원의원지까지 가고 있고 지역을 지나가는 버스이니 대곡동 투슨플레이스 앞 대로의 상권 활성화의 목적과 더불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버스 정류장도 만들어 놓았으니 달서 3번 노선이라도 먼저 변경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였다가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 변경은 해결이 쉽지 않은 민원 중 하나입니다. 버스 노선은 복잡한 계산법과 이해관계가 얽혀 한번 정해지고 나면 바꾸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 10년 만에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소 불편한 거 알지만 바꾸기 어려우니 그냥 참고 살았던 노선들, 이 노선만큼은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 노선들, 바로 가면 되는데 둘러가는 노선들, 이런 노선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노선 등 평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 변경안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연구 용역 중일 때 우리의 의견을 연구 용역 기관이나 대구시청 교통국, 교통정책과나 버스 운영과 등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달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높여 더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곽도환입니다. 먼저 평생을 헌신하며
우리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어르신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10월은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달성군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달성군도 65세 이상 인구가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5.7%였던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22년 17.6%로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전체 19만 8,296건의 교통사고 중 39,614건, 즉 20%를 차지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다수는 운전자 나이가 많아질수록 운전 능력이 약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이 나이 계층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10에서 30만 원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반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운전면허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 시스템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생계 등을 이유로 고령에도 운전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강화와 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로 표지판 크기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도로 표지 시설 교체, 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수 정비와 조명 시설을 강화하여 고령 운전자의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령 운전자는 단순히 위험 요소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단순히 제한적인 방향이 아니라 그들의 자립적인 시간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는 최신 교통법규나 변화하는 도로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 운전 설명서를 제작하여 노인복지관 등의 최신 운전기술과 안전운전 요령을 전달하고 운전 습관 개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달성 군민 여러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환경 개선은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자립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원로 미술인회의 제19회 정기전이
오는 15일에서 20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67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미술과 사회, 미술 변화의 플랫폼을 주제로 26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환경오염 문제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며 각 미술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사회적 위기를 표현하고 해석합니다. 미술가들의 깊은 통찰력과 예술적 상상력은 작품 속에서 드러나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미술을 통해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탐구하는 창의적 장이 될 것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수연의 특별한 공연이 10월 1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아티스트 나우 시리즈의 일환으로 클래식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어 관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김수연은 2021년 몬트리올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피아노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연주자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브람스와 쇼팽의 발라드 전곡을 연주하며 그녀만의 깊이 있는 해석과 열정이 담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클래식 연구자 안인모가 진행을 맡아 곡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김수연과 관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1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와 함께 전국 드론계의 슈퍼루키를 찾아라. 제3회 달서 전국 학생 드론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드론 분야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 9일 성서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3회 달서 전국 학생 드론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가 주최, 대구 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고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드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회 장소가 실내로 변경되면서 기상 변수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경쟁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는 미니 드론 장애물 레이싱 경기로 진행되며 초등부 및 중고등부 두 부문으로 나눠 각 조별 예선을 치르고 조별 6명 총 24명이 본선에 진출해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부문별로 7명에게 시상하고 부상으로 각각 문화상품권 7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을 수여합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경기 규정 등 대회 세부 내용을 확인 후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날 드론 대회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과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드론 빙고 게임, 드론 FPV 체험, 사족 보행 로봇 전시, 로봇과 우목 대결 등 12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친화 도시 달서구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초저출생 시대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달서구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혼인신고 뒤
달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부부는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품권 지급일까지 실제로 거주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나 사업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신청 기한이 도래한 부부의 경우 올해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조건 검토 후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도서관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 도서관은 지난달 30일 2024년 책 읽는 가족 2가족을 선정해 인증서와 시상품을 전달했습니다. 책 읽는 가족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 독서 캠페인으로 가족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정 가족은 2023년 한 해 동안 도서관 자료를 모범적으로 이용한 가족으로 자료 대출량, 자료 대출 횟수, 이용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상위 2가족을 선정했습니다. 책 읽는 가족에게는 1년간 자료 대출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대출 권수는 1인당 10권에서 20권으로 늘어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된 가족들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도서관을 이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현호 관장은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2가족에게 앞으로도 가족 독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도서관도 가족 독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교육지원청 학생의 산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은 11월 22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88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산속으로 찾아가는 실천체험 중심의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급별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올바른 진로 인식 함양을 위한 자기 이해 및 관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긍정적 인식을 기르는 생각 관리 및 마음 관리,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내용 등을 다룹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장동초 바른 언어문화 장착,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 장동초등학교는 지난 7일 전교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바른 언어문화 정착을 위한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한글날을 맞아 학생들이 한글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전교학생회 및 학급 회장단 30여 명이 교문 앞에 모여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구호를 담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교내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 친구야, 우리 함께 고운 말 사용하자라는 주제로 바르고 고운 말 20종을 게시하여 학생들이 오가며 살펴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캠페인에 참가한 학생은 캠페인을 준비하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평소 나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며 친구를 배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점영 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긍정적인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동초에서는 10월 18일까지 2주간 학생 언어문화 개선 교육주간으로 지정하고 학급별로 관련 교육과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활용 점검 활동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가창초 2024 한마음 가족 캠프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 가창초등학교는 지난 4일 지속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2024 한마음 가족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자연 속 숙속 학교인 가창초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 인식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가족 캠프에는 63가족 220명이 참여하여 놀이체험,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의 재능 기부로 준비한 먹거리와 미술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되어 이웃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0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2단계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고지성 취업특강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최신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면접 기법, 이력서 작성 방법, 구직 준비사항 안내, 직업훈련기관 및 취업지원기관 소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작년 총 768명이 참여해 8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목표와 자신감을 가지고 민간 일자리로의 전환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성서주공 1단지에서 열린 제29회 은하수마을 축제가 이웃과 함께 쓱 성장하는 우리 마을을 주제로 천여 명의 주민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함께하며 지난 12일 성엄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기후위기 극복, 이웃과의 연대, 주민 주도의 협력이라는 ESG 실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에코백 만들기, 재활용 보드게임 등 친환경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렸고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및 세계 문화 체험 부스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한 이번 축제는 기후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었으며 이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자, 인근 학교의 봉사 동아리와 후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협력은 지역사회가 어떻게 힘을 모아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병우 관장은 이번 축제가 주민들이 ESG 가치를 실천하며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1일 달성군 충원탑에서 제17회 호국영령 추모제를 거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달성군지회와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달성군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유족과 보훈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제는 국민애례, 제례, 추모사, 추도사, 헌신앙송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영한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구시 지부장은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평화를 위해 호국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명령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의회 의원 연구단체 달성군 청년 친화도시 달성의 연구회가 10월 11일 달성군의 회의실에서 달성군 청년자원 현황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최재규 대표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진이 참석해 연구 계획과 방향성 및 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약 5개월 동안 진행되며 달성군 내 청년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타 지역 청년정책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재규 의원은 이번 연구가 달성군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